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봐서는 안 될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주황색 불빛 아래 저는 옆집 아주머니의 흐트러진 모습과 아주머니를 강렬하게 안고 있는 낯선 남자의 실루엣을 목격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 남자는 아주머니의 모든 것을 탐하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그 남자의 단단하고 거대한 몸짓은 시선을 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괴로운 듯 하면서도 그 짙은 쾌감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헉, 저도 모르게 튀어나올 뻔한 소리를 급히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죠.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그날 밤 저는 늘 그렇듯 늦은 시간까지 서재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죠. 텅 빈 거리와 정막만이 감도는 시간. 그런데 갑자기 얇은 방음벽 너머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양이 소리인가 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건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억눌린 듯 하면서도 깊은 만족감이 느껴지는 아주 농밀한 소리였죠. 그 소리는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기 그지없던 남편과 둘이 사는 50대 아주머니의 집.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호기심은 결국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아주 살짝 젖혔습니다. 제 서재 창문은 옆집 안방 창문과 대각선으로 마주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봐서는 안 될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주황색 불빛 아래 저는 옆집 아주머니의 흐트러진 모습과 아주머니를 강렬하게 안고 있는 낯선 남자의 실루엣을 목격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은 열기로 상기되어 있었고 그 남자는 아주머니의 모든 것을 탐하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그 남자의 단단하고 거대한 몸짓은 시선을 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괴로운 듯 하면서도 그 짙은 쾌감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헉, 저도 모르게 튀어나올 뻔한 소리를 급히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죠.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저는 그날 밤 이후 평범했던 중년의 일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에 젖어드는 것 같았죠. 제 이름은 김민준, 올해 53세입니다. 번듯한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죠. 어릴 적부터 성실과 책임감이 제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 덕에 남부럽지 않은 가정도 꾸리고 교외의 작은 신축 빌라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이미 몇 년 전 유학길에 올라 지금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주말마다 영상통화를 하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중년 남자의 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30해 가까이 회사를 위해 달렸고 가정을 위해 희생했지만 문득 돌아보니 제 본능적인 욕구나 개인적인 만족감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퇴근 후 홀로 남은 빌라의 서재에서 저는 끝없이 밀려오는 고독과 마주했습니다. 와이셔츠 기처럼 꼿꼿했던 제 삶은 이제 서서히 해이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일상은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가벼운 운동 후 출근, 회사에서는 스트레스와의 싸움, 그리고 밤 10시쯤 퇴근. 돌아와서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홀로 위스키 한 잔을 기울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옆자리는 더욱 저를 메마르게 만들었죠. 특히 아내와 떨어진 지 꽤 되면서 저는 남자로서의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심리적인 거리도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의무감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제 단단한 욕망은 어디로 풀어야 할지 몰라 그저 끌어오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날 밤의 주인공, 옆집 아주머니 정연희 씨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희 씨는 저보다 2살 아래인 51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미소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단아한 미소를 짓고 차분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은 마치 잘 가꿔진 꽃 같았죠. 그녀의 외모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아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키는 저보다 약간 작았지만 늘 곧게 펴진 어깨와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튀는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몸의 곡선을 부드럽게 감싸는 니트나 단정하게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는 그녀의 은근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특히 묶었다 풀었다 하는 짙은 갈색의 긴 머리카락은 때로 묘한 관능미를 풍기곤 했습니다. 저는 연희 씨의 눈빛에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호수처럼 잔잔하고 친절하지만 가끔씩 마주칠 때면 그녀의 눈 깊은 곳에 쉽게 읽히지 않는 어떤 갈망이나 짙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나처럼 숨겨진 욕망이 있을까? 연희 씨의 남편은 꽤 알려진 중소기업의 대표로 늘 바빴습니다. 주중에 연희 씨가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남편분은 성격이 호탕하고 좋으셨지만 연희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서먹함이 느껴졌습니다. 연희 씨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의무적인 아내의 역할 같았습니다. 따뜻한 사랑보다는 잘 짜인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들의 관계에서 오래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권태를 엿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거리감이 존재하는 관계. 제 가정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연희 씨에게 동질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목격한 광경은 제가 알던 연희 씨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농밀한 신음과 연락에 젖은 몸짓은 그녀가 단순히 남편의 부재 속에 외로워하는 중년 여성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숨겨왔던 욕망의 분출이었고 뜨거운 쾌락에 대한 탐닉이었습니다. 그날의 목격 이후 저는 연희 씨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빌라 단지라는 좁은 공간에서 이웃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피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 무의식은 자꾸만 그녀 주변을 맴돌았죠. 며칠 후 사건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터졌습니다. 퇴근 후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포장지를 보니 옆집 연희 씨 집에서 시킨 택배였습니다. 아마 택배 기사가 착각하고 제 문 앞에 둔 모양이었습니다. 상자에는 긴급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상자를 들고 연희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현관 안에서 연희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네요. 잠깐만요. 제가 옷을 좀 입고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문 밖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희 씨의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야. 걱정이 된 저는 저도 모르게 문을 살짝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택배가. 현관에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깨진 유리컵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옆에 연희 씨가 가운만 걸친 채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가운은 급하게 걸친 듯 헐렁했고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과 목선부터 가슴골을 따라 흐르는 물기는 방금 샤워를 마쳤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경직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마치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운이 살짝 벌어진 틈 사이로 은밀한 무언가가 순간적으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연희 씨는 급히 가운의 끈을 부여잡았지만 50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관리를 잘한 듯 보였습니다. 혹시 다치신 건 아니죠? 여기 옆집으로 잘못 온 택배입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이미 그녀의 허벅지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날 밤 목격했던 뜨거운 잔상이 제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열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택배를 받으며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경계심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아주 미세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그 눈빛에서 묘한 떨림과 마치 비밀을 공유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은밀한 긴장감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와주셔서.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고 그녀의 손은 택배 상자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택배 사건 이후 연희 씨와 저는 어색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밤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듯 했고 저 역시 그녀의 은밀한 매력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녀의 집에서 어떤 격렬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며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결정적인 순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새벽 2시쯤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늦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 때문에 주변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그때 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려 있지만 점점 고조되는 농밀한 신음과 무언가가 강하게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날 밤보다 훨씬 가깝고 격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또다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커튼 틈으로 옆집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주황색 불빛 아래의 두 실루엣은 어둠 속에서도 생생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온몸을 던지듯 그 남자에게 안겨 있었고 그 남자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그녀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거대한 덩치와 힘줄 돋은 팔은 연희 씨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죠.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연락은 저의 억눌린 욕망을 자극했고 제 몸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의 이성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연희 씨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 위험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충동적인 욕구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 틈에 카메라 렌즈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들의 흐트러진 모습, 열기에 젖은 피부, 그리고 숨겨진 비밀을 기록하려던 찰나. 갑자기 옆집 안방의 불이 순식간에 켜지더니 꺼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켜졌습니다. 마치 경고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번뜩이는 섬광이 제 눈을 때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금 전 그 남자가 저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댄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착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창문 너머의 실루엣이 순간적으로 저희 집 창문 쪽을 강하게 응시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들켰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비밀을 훔쳐보던 제가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포착된 것입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그 남자의 눈빛은 경고를 넘어 위협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험한 비밀에 깊숙이 발을 담근 공범자이자 동시에 협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완전히 침식되었습니다. 마치 젖은 곰팡이처럼 연희 씨와 그 남자의 위험한 비밀이 제 일상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죠. 저는 더 이상 평범한 김민호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옆집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은밀한 꼬리표가 붙은 심리적 인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여파는 집착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응시했던 번뜩이는 눈빛은 제 머릿속에 단단하게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격렬한 행위를 목격한 후 제 안에 억눌린 욕망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문득 연희 씨의 흐트러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촉촉한 입술, 상기된 얼굴, 그리고 그 남자의 거대한 그림자가 자꾸만 저를 유혹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소유하고 싶은 금지된 갈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녀에게 그처럼 강렬한 쾌감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도덕적인 경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50대의 저는 마치 질풍노도의 청소년처럼 위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녀의 집 창문을 집요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그들의 차가 주차장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종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심리적 여파는 절정으로 치달았고 저는 연희 씨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그녀의 비밀스러운 존재는 제 삶을 더욱 질식시켰기 때문입니다. 2주 후 저는 회식을 마치고 늦은 밤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비가 내린 후라 공기는 맑았지만 늦은 시간이라 어둠이 짙었습니다. 저는 차를 주차하고 현관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현관 앞에서 연희 씨가 우산을 쓴 채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늦은 시간에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희 씨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깊은 체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의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과 얇은 트렌치 코트 아래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몸의 곡선 때문에 더욱 야릇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말했습니다. 혹시 기다리시는 분이 그분인가요? 제 입에서 그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연희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섬뜩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경계이자 간절한 부탁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목격자로서의 이야기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보셨죠. 저는 이 비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연희 씨의 손에서 우산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를 공포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저희 사이의 거리는 이제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겨 나오는 은은한 향기가 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연희 씨, 저는 단지 당신의 숨겨진 열정에 강한 끌림을 느꼈을 뿐입니다. 저도 당신처럼 메마른 중년의 삶에 뜨거운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때 결정적인 선택의 갈림길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흐트러진 어깨를 잡고 저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혹은 선을 넘지 않고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은밀한 관계를 제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연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을 넘지 말아주세요. 저의 비밀은 저에게 유일한 탈출구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 해주신다면. 그녀는 제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차가우면서도 야릇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도 이 선을 넘는다면 당신의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저는 선택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이 위험한 유혹에 빠져 그녀의 은밀한 세계로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파국을 피하고 침묵이라는 은밀한 대가를 치를 것인가. 그녀의 차가운 경고 뒤에 숨겨진 뜨거운 유혹이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의 차가운 경고와 뜨거운 눈빛이 뒤섞인 마지막 말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 순간 더 이상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뜨거운 욕망과 파국에 대한 공포가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제 진심을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안도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슬픔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더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희 빌라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연희 씨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단단하고 거대한 몸으로 우산을 쓰고 연희 씨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잠시 스쳐보더니 연희 씨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 남자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마치 저에게 다시는 끼어들지 마라라고 무언의 경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 씨는 차에 타기 직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하고 미묘했습니다. 미안함, 체념, 그리고 어쩌면 아주 미세한 기대감 같은 것도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차는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저는 홀로 현관 앞에 서서 젖은 공기만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후 연희 씨의 집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창문은 늘 닫혀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은밀한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연희 씨를 가끔 마주치기는 했지만 저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사이에는 창문 너머의 비밀과 금지된 유혹이라는 은밀하고 단단한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서재에 앉아 그녀의 집 창문을 봅니다. 제 안의 뜨거운 갈망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파국을 피하는 쪽을 선택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그녀의 위험한 비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대로 침묵하고 안전하지만 메마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뛰어들어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단단한 열정을 쟁취하려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위험하고 야릇한 비밀이 언제 다시 제 삶에 뜨거운 불꽃을 던질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